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공장을 돌려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거랑 친구가 가진 걸 바꾸기만 했는데 둘 다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신기한 교환의 마법, 국제무역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순수 교환 경제 모형에 대해서 김인중 교수님 교재를 바탕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복잡한 국제무역 이론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원리 하나를 먼저 꽉 잡고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은 일단 싹 잊어버리고 오직 교환이라는 행위 하나만으로 어떻게 모두에게 이득이 생기는가 하는 바로 그 점이에요. 이 단순한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역이 왜 일어났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A나라와 B나라가 있는데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그냥 서로 바꾸기만 했어요. 그런데 두 나라 국민 모두가 교환하기 전보다 더 잘 살게 됐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언뜻 들으면 무슨 마술 같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생산이 없다뇨. 그냥 바꾸는 것만으로 이익이 생긴다는 게 대체 뭐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모든 경제 현상의 출발점은 되게 의외의 곳에 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마음을 좀 더 멋진 말로 선호, 영어로는 preference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하고 뭘 덜 좋아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만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왜 굳이 다른 사람과 교환을 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경제학 모형으로 딱 부러지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바로 그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기가 막힌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한테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사과 X제랑 바나나 Y제의 여러 가지 조합, 여러 가지 묶음들을 쭉 연결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등산할 때 쓰는 지도에 등고선 있죠?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딱 그거랑 같아요. 이 선 위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내 행복의 높이는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크게 확대해서 같이 보죠. 가로축은 X제, 그러니까 사과의 양이고요. 세로축은 Y제, 바나나의 양이에요. 여기 I0라고 쓰여있는 이 커브가 바로 무차별 곡선입니다. C점을 한번 보세요. 사과는 좀 적지만 바나나가 엄청 많죠? 반대로 C'점은 어때요? 바나나를 델타 Y만큼 포기하는 대신에 사과를 델타 X만큼 더 많이 가진 상태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C점과 C'점이 같은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만족감, 즉 행복의 수준은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뭘 골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무차별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의 지도가 그냥 막 그려지면 안 되겠죠? 몇 가지 아주 상식적인 규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떤 상품 묶음이든 서로 비교해서 뭐가 더 좋은지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하나를 더 가지려면 당연히 다른 하나는 좀 포기해야겠죠? 셋째, 사과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과 하나 더 생기는 기쁨이 좀 줄어들 거고요. 넷째,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는 사과가 좋았다가 오늘은 바나나가 좋았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 안 된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들이죠. 이런 규칙들 덕분에 우리의 마음 지도가 아주 논리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한계 대체율, 줄여서 MRS라고 부르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수식을 한번 크게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제, 즉 사과 한 개를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Y제, 바나나의 양을 의미해요. 이건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순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고 나만의 개인적인 가격인 셈이죠.
그래프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나는데 이 마음속 가격이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 교수님, 이제 제가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원한다고 해도 살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지도와 함께 현실의 벽을 같이 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 현실의 벽을 예산선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과와 바나나의 모든 조합들을 쭉 연결한 선이죠. 이 선 안쪽은 내가 살 수 있는 영역이지만 선 바깥쪽은 아쉽지만 꿈의 영역인 거죠. 이 예산선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면 시장에서 정해진 X제와 Y제의 가격 비율, 즉 상대 가격 마이너스 PX, PY를 의미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한계대체율이 내 마음속의 주관적인 가격이었다면 이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장이 딱 정해준 객관적인 가격인 셈이죠. 바로 이 주관적인 가치와 객관적인 가격 사이의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거래와 무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랑 제가 할 수 있는 것,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 맞나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똑똑하네요. 다른 나라랑 아무 교류도 없는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요,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즉 예산선 안에서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점, 다시 말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 위에 한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지점은 바로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스치듯이 만나는 점이죠. 이 점에서는 신기하게도 나의 주관적 가치 MRS와 시장의 객관적 가격, 상대 가격이 정확히 같아져요. 이것이 바로 무역이 시작되기 전 각 나라의 최적의 선택이자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나라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왼쪽이 우리나라, 오른쪽이 외국이에요. 언뜻 보면 그래프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예산선 AB와 A스타 B스타의 기울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왼쪽 우리나라의 예산선 기울기 P0가 오른쪽 외국의 예산선 기울기 P0 스타보다 더 완만한 게 보이나요? 바로 이 기울기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기회의 문이 되는 겁니다. 아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상대 가격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X제 하나를 더 사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Y제의 양이 더 적다는 뜻이에요. 즉, X제의 상대 가격이 더 싸다는 말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X제가 상대적으로 싸고 외국에서는 X제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인 거예요. 드디어 두 나라가 무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와, 그럼 이제 두 나라가 무역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X제가 싸니까 수출하고 외국은 반대로 Y제를 수출하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바로 지금부터 교환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이 우리나라 그래프를 다시 한번 크게 보죠. 두 나라가 무역을 시작하면 두 나라의 국내 가격 그 사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국제 가격이 만들어져요. 이 새로운 가격선이 바로 기존보다 더 가파른 A', B' 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답답한 기존의 예산선 A, B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소비하던 이 점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싼 X제를 국제시장에 팔고 수출, 그 돈으로 Y제를 사오는 거죠. 수입. 그 결과 기존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던 저기 F점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 F점은 원래 우리가 있던 무차별 곡선 I0보다 훨씬 더 바깥쪽에 있죠? 이건 더 높은 행복을 주는 새로운 무차별 곡선 I1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산량이 단 한 개도 늘지 않았는데 오직 교환만으로 나라 전체의 만족도가 I0에서 I1으로 점프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 무역을 통해 얻는 이익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나라마다 물건의 상대적인 가격이 다르다는 것,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무역을 할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무역은 각 나라가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소비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도,
즉,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국제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복잡한 수식이나 그래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런 모형들은 복잡해 보이는 현실 세계가 사실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여러분도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실히 약속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